박윤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 9시까지 출근하고 퇴근은 밤 늦게 이루어지는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고 보증금과 월세를 아껴 겨우 마련한 나만의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최소한의 휴식과 재충전을 기대했다. 처음엔 천장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짜증의 원인이었을 뿐이었다. 아이가 뛰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가끔 쿵쿵거리는 발소리. 그러나 그 소리는 이내 주기성을 띠면서 그의 삶을 조금씩 잠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 시끄럽네로 끝났지만 그것이 밤 12시, 새벽 1시, 새벽 3시에 규칙적으로 들리면 다르다. 사람이 누적된 수면 부족과 피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윤재는 몰랐던 것이 아니다. 누구나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는 있지만 반복과 예측 불가능성이 합쳐지면 사람은 야금야금 무너진다. 그 무너짐은 초기에 작고 사소한 증상으로 시작되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은 기분, 점심시간에 한숨이 섞인 커피 한 모금, 회의 도중 눈꺼풀이 내려오는 순간들. 그는 스스로에게 단단히 다짐했다. 참아야 한다. 곧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민원을 넣고 관리사무소에 얘기하고 윗집에 정중히 부탁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번 다퉜던 날 이후로 소음은 더 거칠어졌다. 누군가가 일부러 시끄럽게 하는 듯한 리듬, 늦은 시간에 의도적인 발걸음, 집기 부딪히는 소리가 반복되었다. 윤재는 그것을 도발로 느꼈다. 누군가의 무심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졌다. 수면은 결정적으로 무너졌다. 밤마다 몇 번이고 깨어났고 다시 잠들면 악몽 같은 기억으로 깨어났다. 낮에는 피곤해서 간단한 일도 실수했다. 상사는 잦은 실수에 언짢아했고 동료들은 점점 거리를 두었다. 인간관계는 피로 때문에 사가갔다. 처음엔 친구들과 약속을 지켰지만 약속이 늘 취소되었고 사람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왜 포기하냐는 말도 듣지 않았다. 집에서는 천장의 소리가 곧 그의 시간대를 재단하는 표식이자 그의 감정 바늘이었다.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두근거리며 화가 올라왔고 소리가 잠깐 멈추면 안도의 눈물이 올라왔다. 이 안도와 불안의 반복이 그의 신경계에 상처를 남겼다. 그는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소음 시간을 기록하며 관리사무소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했다. 그러나 증거는 현실을 움직이지 못했다. 관리사무소는 규정상 소음 기준과 신고 절차를 이야기했고 윗집은 자신들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끝내 설득력이 있었고 시스템은 신속하게 개입하지 못했다. 법적 제도적 절차는 느리고 그 속에서 윤재는 매일같이 지쳐갔다. 지쳐가는 사람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느 날은 계단에서 누군가 크게 웃는 소리만으로도 폭발 직전에 감정이 올라왔다. 그의 분노는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윗집 문 앞에 다가가 정중하게 경고하는 선에서 그쳤다. 그러나 몇 차례 무시당하고 오히려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러느냐는 시기, 빈정거림을 들은 뒤로 그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술에 취해 올라가 욕을 퍼붓기도 했고 손에 잡히는 대로 가볍게 밀치기도 했다. 윗집과의 첫 번째 물리적 충돌은 그렇게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문을 노크하고 따지다가 말이 격해졌고 상대의 인격을 건드리는 말이 오갔고 결국 몸이 부딪혔다. 그때의 손길은 우연이었지만 그 우연은 양측의 분노를 더 키웠다. 경찰이 출동했고 진술서를 썼다. 경찰 앞에서의 정황 진술은 사건을 차분하게 보였지만 그 차분함은 표면적이었다. 법적 절차가 개입된 후에도 소음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에게 쌓인 원한은 감정의 불씨를 키웠다. 시간이 흐르며 윤재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직장에서의 성과는 떨어졌고 연봉 협상도 실패했다. 월세와 생활비는 늘 부담으로 남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탓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쌓였다. 그는 밤이면 의자에 앉아 천장 쪽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타인의 발소리 하나가 그의 존재를 흔들고 있었고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진짜로 그의 고통을 이해했을까? 가족에게 털어놓으려 해도 그 정도로까지?
라는 반응이 돌아왔고 친구들에게는 너도 참 예민하다는 말만 들었다. 사회적 지지가 사라지자 그는 점점 고립되었고 고립은 판단력의 퇴화를 가속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 낮에는 직장에서 표정 없이 일하고 퇴근하면 곧장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번에는 욕설뿐 아니라 손으로 상대의 어깨를 잡아 흔들기도 했다.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분노가 몸으로 이어졌다. 윗집의 남자는 차갑게 맞서 싸웠고 아내는 그들의 다툼을 말리려 했다. 두 집 사이의 충돌은 반복되었고 주민들 사이에 편가르기도 생겼다. 누군가는 둘 다 문제라고 했고 누군가는 아래층이 더 심하다고 판단했다. 어떤 판단도 윤재에게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옳다는 생각과 이 모든 걸 끝내고 싶은 충동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결정적인 밤이 왔다. 한동안 잠잠하던 소음이 다시 시작되었고 평소보다 더 길고 더 거칠게 이어졌다. 윤재는 그날 유난히 예민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은 일이 겹쳐 있었고 출근길에는 버스에서 누군가에게 밀려 화가 나 있었으며 점심에는 해결되지 않는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런 날 밤 평온은 작은 사건에도 쉽게 무너졌다. 그는 소리를 참지 못하고 집을 박차고 윗집으로 올라갔다.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붓는 것은 이제 일상적 행동이 되어버렸다. 이번에는 단순한 고함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서로의 말은 고성과 욕설로 바뀌었고 밀고 당기는 신체 접촉이 일어났다. 누군가가 먼저 밀쳤고 다른 이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그 순간에 파편처럼 모든 게 빠르게 전개되었다. 주변 주민들이 모여들어 상황을 말렸지만 이미 제어 불가능한 구간을 지나 있었다. 그 싸움은 우발적이었지만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상대는 땅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그 자리에서 윤재는 자신이 한 행동의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했다. 숨이 막혔고 심장이 요동쳤다. 사람들은 소리쳤고 스마트폰 불빛이 여기저기 번쩍였다. 응급처치를 해보려는 이도 있었고 경찰에게 누군가가 전화를 걸었다. 그 순간 윤재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오히려 냉정을 잃었다. 그의 몸은 이미 여러 차례의 수면 박탈과 스트레스, 쌓여온 분노로 과대 반응하고 있었다. 상황을 수습하려는 대신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다급한 감정 속에서 손에 잡히는 것을 휘둘렀고 그 행위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살인은 계획된 범죄가 아니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아파트는 순식간에 경찰과 구급차로 뒤덮였다. 윤재는 현장에서 제지당했고 그의 말은 떨렸지만 어쩌면 그는 이미 말할 힘도 없었다. 법적 절차는 피할 수 없었고 언론은 사건의 윤곽만을 자극적으로 다루었다. 층간소음이 살인을 불러왔다는 식의 헤드라인이 붙었고 사람들은 사건의 원인을 단순히 다툼으로 축소하기 쉬웠다. 하지만 사건의 진짜 본질은 그보다 더 깊었다. 누구도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몰아붙였는가? 누구도 제대로 개입하지 않았는가? 제도와 이웃의 무관심, 그리고 반복되는 수면 박탈이 어떻게 인간을 무너뜨렸는가? 윤재는 이후의 시간을 감옥과 조사실, 병원과 법정 사이에서 보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찢겨진 시간들 뿐이었다. 사건 당일의 세부는 조사가 진행되면서 조각조각 맞춰졌다. 그는 스스로를 변명하려 했고 어떤 순간엔 자신을 혐오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으며 이웃들은 두려움의 시선을 보내왔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을 때 누군가는 정당방위냐고 누군가는 계획범죄냐고 논쟁했지만 결국 그의 삶은 이미 회복 불능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계산조차 하기 어려웠다. 한 인간의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남은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 이후 아파트는 더 엄격한 소음 규정과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그것이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지는 못했다. 주민들은 서로를 경계했고 단지 안의 대화는 줄어들었다. 누군가는 이사를 갔고 누군가는 집에 갇혀 지냈다.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 회복되지 못할 상처를 안고 살아갔고 윤재는 자신의 삶에서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사건은 사람들에게 작은 소음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작은 무시에 의해 어떤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남겼다. 한밤중에 발자국 소리 하나가 누군가의 존재를
조금씩 갉아먹는 과정을 우리는 너무 쉽게 무시해왔다. 그 무시는 결국 한 사람의 목숨과 수많은 관계를 파괴했다. 이 이야기는 끝을 단정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갈등에서 시작해 제때 개입하지 못한 사회적 시스템과 인간관계의 균열이 어떻게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소한 불편을 웃어넘기지 않고 귀 기울이며 제도를 민첩하게 작동시키고 피곤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도록 서로를 확인하는 일뿐이다. 늦은 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단순한 민원이 아닌 한 사람의 삶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말하고 있다.